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달 말이면 절정을 이룰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알려졌던 잠복기보다 최대 열흘 더 바이러스가 생존할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황정현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사망자, 이 확진자 수 자세히 다뤄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이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자세히 알아봐야 할 텐데요.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통계를 보면 후베이성 내에서만 일일 확진자가 2,097명, 또 사망자가 10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어제 그 중국 전체로 보면 확진자가 41,101명이었고 네. 사망자가 908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를 더하면 현재 중국 내 누적 확진자는 4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망자가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해왔는데요. 하루에 이렇게 100명 넘게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이 수치에는 그러니까 외국인도 포함이, 그러니까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자도 포함이 된 건데 우리 국민 3명도 확진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중국 정부는 중국 산둥성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일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습니다.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의 가족인데요. 예. 중국인 부인을 제외하고 남편과 두 자녀가 한국인이었던 것입니다. 부인에 의해서 지난주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중국 내 우리 국민 중에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네. 외교부는 계속해서 이 가족들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중국 전체로 보면은 중국 내 전체 일단 그 3명은 국내 확진자 통계에는 잡히진 않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 3명을 포함해서 중국 내에서 누적 외국인 확진자를 보면 총 27명인데요. 이 가운데 일본인과 미국인은 각각 1명씩 숨진 것으로 전해졌고 3명은 완치돼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가장 큰 관심사가 과연 이 신종 코로나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언제쯤 좀 잠잠해져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지 이 여부거든요. 어떻게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달 말이 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인 이안 립킨 컬럼비아대 교수는 봄이 오면 감염률이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기온이 상승하는 2월 말에 확산세가 한풀 꺾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예.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서 사망자가 지금 이렇게 계속 늘고는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한 상황이라서 이달 말쯤 정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긴급대응팀장인 마이클 라이언의 경우는 신종 코로나 통제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했는데 이 발언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And we're in a sort of a 4-day stable period where the disease or the number of reported cases hasn't advanced. And that's good news and may reflect the impact of the control measures that have been put in place. 이게 좀 꺾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꺾이는 데 있어서 잠복기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인데 원래 한 2주 정도 이제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가 있다라고 그 몸 안에서 증상 발현 전까지. 근데 24일 동안 잠복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호흡기 질병의 최고 권위자죠. 중난산 공정원 원사가 이끈 연구진이 최신 논문을 통해서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중국 31개 성과 시에 552개 병원에서 확진자 1,099명을 대상으로 임상 특징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잠복기가 중간값은 3일인데 범위가 최장 24일까지라고 밝힌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14일을 넘지 않는다는 중국 보건당국의 발표와는 큰 차이가 있는 건데요. 현재 14일에 맞춰서 시행 중인 예방과 통제에 어떤 중대한 난제로 작용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다만 그 의학 관찰을 위한 격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선 아직은 개별 사례일 뿐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일단 중국 당국뿐 아니라 세계 당국
대부분이 이 14일을 잠복기로 두고 예방이나 통제를 해왔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24일까지 확대되는 거면 앞으로도 조금은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철저한 팩트 체크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춘제 연휴가 3주간의 춘제 연휴가 모두 끝났습니다. 대부분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장 재가동에 나선 곳도 있는데요. 베이징 등 중국 다수 지역에서 기업들이 업무와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일례로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어제부터 중국 상하이 공장 생산을 재개했는데요. 앞서 지난달 30일 바이러스로 폐쇄된 바 있었습니다. 다만 아이폰을 조립하는 폭스콘의 경우는 공장 재가동을 예정일보다 10일 정도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게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노동력과 또 마스크 부족 등으로 회복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부 많은 지방 정부들에서 도시 봉쇄령을 내렸고 또 귀한 자제령을 내려서 일터로 복귀하는 시기가 좀 늦춰지는 상황이고요. 또 직원들에게 마스크 같은 그런 보호 물품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아무래도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고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코로나 관련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같은 경우는 네. 베이징 디탄 병원을 방문해서 환자들의 입원 진료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예. 사실상 신종 코로나가 확산한 이후 처음으로 현장을 찾은 건데요. 시 주석은 신종 코로나 발병 후에 베이징에서 어떤 관련 회의를 주재는 했지만 이렇게 현장 방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대응 실패에 따른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네, 화상으로는 우한에 있는 중증 환자 전문 병원을 연결해서 의료진을 격려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为了打好这一场阻击战总体战，打好这一场人民战争我们一定要树立信心，一定会胜利的。 네, 그동안 리커창 총리가 계속 전면에 나섰던 것과는 조금은 달라진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중국 다음으로 일본 상황도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크루즈선 내에서 또 대량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이 어제 승선자 65명이 새롭게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5일에 10명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에 계속해서 확진자가 추가가 됐고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7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65명이 추가가 되면서 총 13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본 내 확진자는 이로써 일본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포함해서 네. 16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선박에서 원래는 지난 5일에 처음 발생한 이후 14일 동안 객실에 머물도록 해서 오는 19일이 격리 기간이 해제되는데요. 이 기간을 좀 더 늘려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또 반면에는 격리 조치가 오히려 그 감염 우려를 더 높일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서둘러서 배에서 그 사람들을 내리게 해서 검사를 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행사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좀 더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국내 확진자도 나온 그 포럼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 17번과 19번 확진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1명 확진자가 나왔고 또 영국인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영국인 확진자의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이후에 프랑스의 스키 리조트에 머물렀습니다. 네. 이곳에서 무려 7명에게 전염시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감염자 역시 가족에게 2차 감염까지 일으켰는데요. 이 때문에 그 싱가포르 호텔 감염이 혹시 이제 네. 제2의 또 화약고가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예, 이런 우려가 나왔지만 세계보건기구의 경우 이 감염에 따른 지역사회 확산 징후는 아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의 크루즈선도 그렇고 싱가포르 행사도 그렇고 아무래도 밀폐된 상황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것 자체가 좀 바이러스에 취약한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영국 정부도 또 조치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영국 정부가 공중보건에 심각하고 즉각적 위험에 노출됐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BBC와 AFP 통신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서 감염자가 강제 격리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맷 행콕 보건부 장관은 대중을 가능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영국 내 감염자는 현재까지 중국인 2명을 포함해서 총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영국뿐만이 아니라 앞서 싱가포르도 지난 7일 보건 경보 상황을 옐로우에서 오렌지로 한 등급 올린 상황입니다. 예, 영국이 탈퇴한 EU에서도 유럽연합에서도 신종 코로나 관련 긴급 보건 장관 회의를 소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EU 27개 회원국은 오는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세계보건기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바이러스 확산 예방책과 EU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U의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 보건장관은 지난 4일 합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 제한 방안이 가능한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외국 국적자가 14일 이내에 중국을 다녀오면 입국을 거부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네. EU 같은 경우는 27개국 간의 회원국 간의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회의에서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